안녕하세요. 윤리 알려주는 여자 김혜영 강사입니다. 윤리 선생님은 고리타분한 선생님이다. 왠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등식이 성립되는 것이 어색하지 않죠? 현실을 전혀 모르고 원칙만을 고수해서 말이 안 통할 것 같다는 일종의 고정관념 때문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럼 이건 어때요? 착한 사람은 어리숙한 사람이다. 이 등식도 왠지 모르지만 어색하지 않죠? 우리는 오랫동안 착하게만 살면 손해본다는 명제가 당연한 듯이 무비판적으로 수용해 왔습니다. 원칙만 내세우면 따돌림을 당할 수도 있다고 묵시적으로 용인하며 살아온 게 사실인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기적으로 살아야만 정말 잘 살아가는 걸까요? 이런 의문에 앨런 페닝턴은 이기적 이타주의자라는 책에서 아주 신선한 제안을 합니다. 이기심과 이타심은 서로 배치되는 개념이 아니라 융합될 수 있는 개념이며 사회는 이런 현상을 더욱 가속화시키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다고 말입니다. 정말일까요?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당신 주변에 동료 A가 있어요.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 일에는 굉장히 열심이지만 손해되는 일은 최대한 피합니다. 관계 역시 자신에게 도움이 되는 전략적 관계를 선호해요. 그에 반해 또 다른 동료 B는 받은 만큼 되돌려주는 사람이에요. 남에게 도움을 받으면 반드시 그 도움을 되돌려주려고 합니다. 그러나 피해를 입으면 그에 상응하는 조치도 취하는 사람이죠. 또 다른 동료 C는요, 받는 것과는 무관하게 주변 사람들에게 베푸는 것을 좋아합니다. 간혹 손해를 보더라도 늘 상대방의 성장을 도모하고 돕는 것을 최우선 가치로 두고 있어요. 자, 이 A, B, C 중 조직 내에서 가장 낮은 성과를 내는 부류는 누구일까요? 네, 바보같이 퍼주기만 하는 C, 호구 C예요. 그렇다면 가장 높은 성과를 내는 부류는 누구일까요? 놀랍게도 이 또한 C입니다. 놀랍죠? 그럼 이 호구 C와 놀라운 성과를 내는 이 C, 이 둘 사이에는 과연 어떤 차이가 있는 걸까요? 오리지널스의 저자이자 펜실베니아 대학교 와튼스쿨 심리학 교수인 애덤 그랜트는요, 그의 책 기브 앤 테이크에서 이기적 이타심이 핵심적인 그 차이점이라고 밝히고 있어요. 앨런 페닝턴이 주장한 바와 같이 자신의 이익을 달성하기 위해 상대를 이겨야 할 대상이 아니라 함께할 파트너로 인식했다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조금만 들여다보면 수긍이 가요. 받는 것을 선호했던 동료 A를 애덤 그랜트는 테이커라고 구분했습니다. 그들의 이기적인 행동을 좋아하는 동료들은 없어요. 때문에 동료들도 그들과의 관계는 목적 이내로 제한합니다. 상부상조를 또 모토로 하는 동료 B를 매처라고 표현했는데요. 대부분의 일반적인 사람들이 이 부류에 속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정의롭지 못한 테이커의 견제 역할을 담당하기도 해요. 부당한 것을 못 찾는 사람들이거든요. 마지막 동료 C는 기버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베풀고 성장을 돕는 데 아주 가장 집중하는 부류입니다. 당연히 많은 사람들은 그들과 일하는 것을 즐깁니다. 그런 이유로 자연스럽게 긍정적 관계가 확장되게 돼요. 그런데 똑똑한 성공한 기버는요, 호구와는 조금 다른 태도를 취하는데요. 바로 자신의 성장을 위해 타인의 성장을 돕는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관계에서 상대의 성장을 위하고 서로 윈윈 할 수 있는 긍정적 관계를 지향하지만요. 상대방이 아주 이기적인 테이커라는 것을 알게 되면 무조건적으로 퍼주기만 하는 행동을 멈춘다는 겁니다. 때에 따라서는 관계를 단절하거나 단절할 수 없는 관계라면 매처의 행동 패턴을 활용한다는 점이에요. 즉 상생을 기본으로 관계를 주도해 나가는 존재들이라고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이기적 이타심을 발휘한다고 볼 수 있어요. 다시 앨런 페닝턴의 책 이기적 이타주의자로 돌아가 볼까요?
그의 책에서는 이기적 이타주의자란 나를 위해 물건을 사고 싶은 욕망, 나 자신에게 가장 좋은 것을 하는 것, 나에게 이익이 되는 것을 하고자 하는 욕망. 하지만 그것이 환경과 생태계,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어떠한 피해도 입히지 않으며 동시에 다른 사람들을 돕고자 하는 욕구가 결합된 사람이라고 정의합니다. 또한 소비자들은 자신을 위해 최선의 것을 원하겠지만 그것은 꼭 타인의 희생을 전제로 하지 않는다. 이것은 이기적 이타주의 시대를 예고한다. 이것은 또 다른 새로운 세계적 윤리관이며 예상보다 빠른 속도로 지금도 진행 중이다. 라며 시대적 트렌드도 부언했습니다. 그의 말을 따르자면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이기심은 반드시 누군가에게 피해를 입힌다는 개념 또한 일종의 고정관념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기심을 충족시키기 위해 누군가의 성장을 돕는 이타심이 동력으로도 작용될 수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앞서 애덤 그랜트의 기버와 테이커의 확장 관계성의 그 메커니즘을 통해서 이 부분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우리 사회는 더 이상 혼자서만 잘해서는 성취할 수 없는 구조로 전환해 버렸어요. 개인이 아무리 똑똑하더라도 평범한 다수의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집단 지성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 혼자서는 올라갈 수 없어요. 하지만 함께는 가능합니다. 이건 우리의 인정 여부와는 무관하게 지금 현재 우리 주변에서 벌어지고 있는 사실의 이야기들이죠. 우리가 윤리를 바라보는 태도도 이와 같아야 해요. 무조건 선한 것, 좋은 것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호구소리 들어가면서 무작정 퍼주기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의 안전하고 행복한 삶이라는 이기심을 충족시키기 위해 공동체 안의 사람들을 배척하지 않고 상생하려는 이타심을 발휘한다는 점을 우리는 기억해야겠습니다. 2021년 대한민국의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필요한 윤리적 태도는 바로 이기적 이타심입니다. 나의 행복한 일상을 보장받기 위해 당신 일상에 행복이 필요하듯 당신의 행복한 일상을 보장받기 위해 내 일상의 행복이 필요한 것입니다. 어리숙한 선함은 선한 것이 아니에요. 똑똑한 결과를 도출할 수 있는 선함이 진정한 선한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이용당하는 어리숙한 윤리는 윤리가 아니에요. 우리의 삶을 건강하게 변화시킬 수 있는 똑똑한 윤리가 진정 기능하는 윤리입니다. 이 점을 잊지 말아야 할 것 같아요. 오늘의 이 영상이 좋은 어른인 당신의 일상에 도움이 되었나요? 행복한 우리의 일상을 위한 생활 밀착형 윤리 수업, 다음 시간에도 재미있고 도움이 되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